북한 김영철의 방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전범과는 대화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자 여당 측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김영철과 대화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최원묵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박근혜 정부 때죠. 지난 2014년에도 분명히 남북 대화가 있었고 그때도 김영철이 나왔고 이번에 김영철도 같은 사람인데 다른 건 뭐가 다른 거죠? 네, 2014년에 김영철과 2018년에 김영철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점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4년 전과 달리 이번엔 국빈급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4년 전엔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화 상대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했고요. 어제 만찬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차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함께했습니다. 만난 것도 4년 전엔 중립지대인 판문점이었는데 이번엔 평창과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정부는 김영철의 교통 편의를 위해 KTX가 서지 않는 덕소역에 특별 열차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도 김영철을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화 상대였지만 의제와 분위기는 크게 다른데요. 2014년 남북 군사회담은 북한의 서해 NLL 침범으로 일어난 교전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엔 남북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년 전 회담에선 우리 측이 김영철에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발표를 들어보시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측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 김영철에게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거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4년 전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김영철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한반도 상황이 참 급박한데요. 예. 남북 대화가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반도가 평창 이전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될 거란 인식 때문입니다. 예.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2단계란 말로 대북 군사 행동을 경고하기도 했죠. 우리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빨리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는 하면서도 또 지나친 대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묵 기자 잘 들었습니다.